유리탄을 뽑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 개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지금 이제 총동원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대결 구도가 됐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제도가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지만,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정말 헬조선을 탈출해보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어오고 있는데,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말 20년간 한결같이 이런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정말 좋은 기회를 몇 번 이렇게 놓쳐버린 거죠. 막 그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렇게 셈을 하다가 놓쳐버리고, 또 그것도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너무 이렇게 상수로 두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연동형이 되는 초반에는 이제 국민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국구로 그대로 두면서 이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원 정수를 상당히 늘릴 수 있을 때 권역별로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권역별 아니면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권 핵심에 있는 분들의 어떤 좀 사사로운 그런 이익 추구가 결합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으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정말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연이어서 이제 그런 분권형 개헌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는 민주당이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진정한 개혁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겠어라는 얘기는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의원님은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순간 의원 개개인에게 일단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중에 이제 가결로 하는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반대하시는 게 지역구 축소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구 축소가 바람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호남의 경우에 무슨 6석, 7석 줄어든다. 이것은 정말 지역 격차 해소에 반대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슨 국회의원의 특권은 예산을 동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지역구 축소가 지금 국회의원 특권을 그러니까 축소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역구는 지켜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안은 16석 늘리면서 이거를 전국구로 해서 그 비례를 돌렸을 때 엄청난 이제 그 표의 등가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다 내부적으로는 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어쨌든 박주현 의원 안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도 처음에 낸 안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다음에 정개특위가 6월 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개특위에서 한 2달여 이제 계속 논의를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어떤 여론 추이나 의원들의 이제 그런 뭐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좀 더 수정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잠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의 입장은 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심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연말에 5당 합의가 그러니까 10% 이내에서 이제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이제 국회 예산은 동결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60석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6석 최소한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던 것이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300석으로 맞추려고 하면 권역별 비례를 고집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서 호남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그 어떤 정치력에 있어서 그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를 유지하자라는 것이 기득권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이 지역 격차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어떤 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방과 농촌과 낙후 지역에서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은 지금 현재 개혁 정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대로 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현 의원님께 말씀해 주신 것과 현재 전라북도 국회의원석은 10석인데 이게 현내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하면 7 내지 8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에 표기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전주의 3석과 군산의 1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줄어드는 의석수인데요. 다른 거 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익산은 현재 2석인데 1석으로 줄어들 가능성. 또 현재 저렇게 4개의 선거구당 1명의 의원식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기 3개로 저렇게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2개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하나만 살펴보면 정읍, 고창, 부안, 임실 같은 곳이 이렇게 한 지역구로 묶이게 돼서 사실은 좀 생활권이 다른 동질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한 묶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박주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글쎄요 김윤동 위원장님께 자꾸 기회가 가는데 박주현 님이 김윤동 위원장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 정치에서 전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강 원장님께서 뭐 석패율로 해서 그 권역별 비례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호남 대표성은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남 지역에서도 거기에 또 덧붙여서 권역별 비례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 대표성이 비중으로 따졌을 때 약화되는 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지역구가 축소된다면 아무리 권역별 비례를 해서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호남의 대표성이 비중으로서 약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호남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축소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게 명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후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행정구역이나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지금 현재 인구 편차라는 것이 사실은 연동형으로 됐을 때는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됩니다. 원래 인구 편차 지역구 획정할 때 인구 편차가 4대 1이었다가 95년에 3대 1로 됐다가 2014년에 2대 1로 됐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연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이 너무 낮아서 그거를 표의 등가성을 인구 편차로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2대 1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의 인구 편차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같은 데서는 면적도 그걸 고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번에 선거법 개정할 때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면적이나 낙후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도 같이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민주당처럼 지역구 의석수를 27석, 28석을 줄인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쨌든 지금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호남 지역이
그냥 피해를 완전히 입어버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니요, 보내는 게 더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개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막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아야 된다고 아니, 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호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죠. 아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중요한 만약에 문제이니까 만약에 문제를 차지하는 거죠. 반개혁의 방향이라면 우리가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개혁에 반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개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지역구를 축소하는 게 개혁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를 유지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익과 파이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노력. 글쎄요, 이것이 지역 감정이라고 봐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역 감정이라고 보시다면 제가 따로 총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죠. 지역 감정인 거는 애향심도 지역 이기주의입니까 그러면? 지역 감정은 다르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인구만에 의해서 인구 편차만에 의해서 지역구를 획정하는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그거는 반개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더구나 호남에 이렇게 불리해지고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에 불리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저는- 쌍수 들고 환영해서 예, 가는 거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당의 운명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신가요?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바른미래당에는 이제 안철수 계, 유승민 계, 또 호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철수, 유승민을 제외한 국민의당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이 호남 경쟁과 또 그런 다당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이제 상당한 부분 호남 의원들 간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뭐 사실 저야말로 그 바른미래당에 당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예. 뭐 하루빨리 이제 풀려서 민주평화당에서 제대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싶은 생각이지만 뭐 물론 이제 활동은 전적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교섭단체로 인한 국고보조금 또 득표율로 인한 국고보조금 그게 다 사실은 뭐 호남과 범호남의 어떤 열망과 그 간절한 염원이 담긴 표들인데 그것과 또 저희 그 비례대표 3명에 대한 국고보조금까지 지금 바른미래당이 다 가지고서 뭐 엉덩이가 좀 따뜻합니다. 예, 그래서 예. 유승민계도 안철수계도 호남계도 그렇게 쉽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예. 사실은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뭐 1, 2주 안에 어떤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 뭐 그대로 가서 뭐 연말 정도의 어떤 정계 어떤 한 번의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서로 한 지붕 세 가족 간에 정말 화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어떤 다름을 보이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정당은 저는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잘 알겠습니다. 되지 않은 경우에 뭐 일단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개혁 경쟁과 호남 경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또 그 호남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꿋꿋이 이제 깃발을 들고 예. 이렇게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른바 제3지대로 현재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번 이제 전주 시의원 선거에서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다시피 예, 이제 예. 선거 결과 여론조사는 그건 그냥 여론조사는 예, 예. 참고사항이에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두 분께